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1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희입니다. 오늘은 다각형과 넓이, 이름의 뜻을 알자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각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배우는 많은 다각형들의 이름과 그 이름 속에 있는 뜻을 앞으로 잘 알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도형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게 되면 앞으로 새로 배우게 될 많은 내용들도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각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모란 말 들어봤나요? 세모. 삼각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세모, 삼각형. 이건 뭐라고 해요? 네모, 사각형.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라고 하죠? 다섯모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오각형이라는 말은 쓰고 있죠.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모. 육모란 말 들어본 적은 잘 없죠? 이거 육각형이라고 하죠. 육각형. 자, 저는 육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변 1개, 변 2개, 변 3개죠. 변. 요것들이 변입니다, 변. 이게 변인데요. 변은 무슨 뜻일까요? 변은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가장자리. 수변공원 들어봤죠? 수변공원. 물가에 있는 공원입니다. 물 숫자, 변. 물가에 있는 공원이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은 물가공원. 변두리. 서울이 있죠. 서울 같으면 서울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지. 그리고 이 둘레를 변두리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는 이 중심지 바깥쪽에 있는 여기. 이 바깥쪽이 다 변두리죠. 변두리. 서울의 가장자리에 있죠. 그래서 변두리라고 하죠. 그래서 변은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삼각형의 가장자리를 변이라고 했어요. 사각형도 변이 4개. 가장자리, 변. 변이란 말을 잘 쓴 것 같죠? 오각형은 변이 5개입니다. 육각형은 변이 6개입니다. 그럼 세모, 네모, 모는 뭘까요? 모. 모가 뭐죠? 모. 모는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세모에서 모는 하나, 둘, 셋. 여기가 뭐예요? 네모, 여기가 모고, 모는 모나다라는 말이 있죠.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서리라는 말도 들어봤죠? 모서리. 이 정육면체에서 여기, 요런 곳 이렇게 접혀서 뾰족한 부분, 여기를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 그리고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란 방망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포졸들이 쓰던 건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포졸들이 차고 다니는 방망이가 육모방망이입니다. 이렇게 쫙, 쫙, 쫙. 이 끝에 뭐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막대기가 가장자리가 모서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방망이, 이렇게 각이 진 방망이, 육모 방망이입니다. 육모. 이렇게 뾰족한 것을 우리는 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모, 네모 이렇게 되는데 한자로 하면 세 대신에 3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 삼각형 안에 각이 네각이 각이 3개가 있죠. 네모 안에는 각이 4개, 오각형 안에는 각이 5개, 셋, 넷, 다섯. 육각형 안에는 각이 6개. 이렇게 해서 각이 3개, 4개, 5개, 6개 있는 모양이니까 이름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각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이름을 다각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각형. 각이 여러 개 있는 모양. 각이 여러 개 있는 모양. 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다수의 학생. 학생이 숫자가 많다면 다수라고 하죠. 그리고 모양이 여러 가지면 다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하다.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양하다. 모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 여기 집이 있죠. 골목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 전체를 길모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집 옆에 모가 져 있죠. 그래서 길모퉁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모죠. 변 2개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는 2개란 뜻이고 등은 같다는 뜻이고 변 2개가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 변 3개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라고 하죠? 이거는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변 3개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정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똑바르게 생겼나요?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을 또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각이 다 90도보다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세 내각이 다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 얘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예리하다 할 때 그 예입니다. 예리하다. 칼날이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죠. 칼을 자른 단면입니다. 칼을 옆에서 잘랐다고 하면 이 칼날은 예리하죠. 예리하다. 이건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날카롭다라는 뜻이 됩니다. 각이 90도가 안 되는 것을 날카롭다고 말하기로 한 거죠. 모든 각들이 다 날카롭네요. 예각 삼각형. 그럼 각이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 각은 90도보다 큽니다. 이 각은 이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둔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이 둔각이 있으면 둔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왜 둔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둔할 둔자입니다.
둔하다. 이 각은 뭉툭해서 둔해 보이죠? 이 각은 날카롭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이 하나 있으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직은 곧다는 뜻입니다. 이 각은 뭔가 곧은 것 같죠? 직각삼각형, 곧다. 삼각형을 할 만합니까?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요. 사각형은 이렇게 변이 4개가 있는 도형이죠. 각이 4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사각형. 자, 사각형 중에는 이 사각형처럼 마주보는 두 변이, 마주보는 한 상의 대변이, 마주보는 한 상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을 특별히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는 우리가 발을 디디는 이청이, 사다리는 여기, 이 발을 디디는 이 막대기들이 평행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똑 떼서 이렇게 보면 사다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다리꼴입니다. 마주보는 두 상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은 지난번에 배웠죠. 평행은 나란한 것, 나란하다. 사변, 4개의 변이죠. 변이 4개 있는 모양.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4변의 길이가 그냥 다 똑같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4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완전히 4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 왜 마름모라고 하느냐? 찾아봤더니 마름이라는 물풀이 있답니다. 그 물풀의 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마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마름의 모양과 비슷한 사각형이니까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사각형들이 있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직각인 사각형. 다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각의 크기도 다 같고 다 직각이고 내변의 길이도 다 같은 사각형. 이거는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정사각형. 정삼각형처럼 이것도 바른 것 같죠? 길다는 말이 있죠. 길다. 이 길다에서 길이가 나왔습니다.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를 배웠으니 다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각형의 둘레는 각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구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사각형들이나 아까 전에 다루었던 삼각형, 그리고 오각형, 육각형 이것들의 둘레는 각 변의 길이, 이거 여기를 더하면 바로 둘레가 되죠.
삼각형도 여기를 더하면 둘레가 될 거고, 사각형도 여기를 다 더하면 그것이 둘레가 됩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어떻습니까? 좁아요? 넓어요? 넓지요? 이 넓다는 말에서 넓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넓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길이가 1cm. 이 길이도 1cm.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죠. 이것을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제곱 센티미터. 그럼 가로가 3cm이고 세로가 2cm인 도형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되겠네요. 이 길이는 2cm, 세로는 2cm, 가로는 3cm입니다.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이 한 개가 1제곱cm니까 6개, 6제곱cm죠.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3 곱하기 2를 해서 나오는 6제곱cm가 넓이가 됩니다. 아,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다음, 한 변이 1cm가 아니라 이게 훨씬 큰 1m라고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m. 1m인 이런 1m는 100cm죠. 이게 1cm인데 여기가 1m입니다. 100배라고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100배라고 상상을 해줍시다. 가로가 1m,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제곱미터. 이건 제곱미터라고 읽죠.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자, 이것은 바로 100cm 곱하기 100cm인 정사각형과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100cm고 가로도 역시 100cm죠. 그럼 100 곱하기 100이니까 이것은 만제곱센티미터입니다. 100 곱하기 100은 만이니까요. 만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는 만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제곱킬로미터를 해보죠. 조금 더 크게 그리죠. 가로가 1km, 세로가 1km인 직사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 넓이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하면 1제곱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1km는 1000m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가로가 1000m, 세로도 1000m. 이렇게 되면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죠. 1, 10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0에도 콤마를 여기 찍어도 되죠. 100만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죠.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 이렇게 우리는 넓이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방금 한 이 넓이를 우리가 배운 여러 도형에 적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공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좀 전에 했던 그대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가 가로죠. 가로. 여기가 세로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걸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여기 검은색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바깥에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되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까요? 여기 파란 직각삼각형과 빨간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이 빨간 직각삼각형과 이 파란 직각삼각형도 넓이가 같고 또 이 네 개의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 부분은 높이가 됩니다. 높이.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밑변이죠. 밑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빨간 삼각형을 떼내고 그것을 이 파란 삼각형 자리에 옮겨다 붙이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밑변이죠.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것이 높이죠. 높이인데 여기도 좀 전처럼 바깥쪽에 파란색으로 선을 더 그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과 요 안에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 큰 삼각형과 이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되겠네요.
여기는 높이입니다.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인데, 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같으니까, 삼각형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뒤에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까요? 마름모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내면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을 그어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이 두 개 그어졌죠. 이 마름모도 커다란 직사각형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바깥쪽 삼각형과 안쪽 삼각형, 바깥쪽 삼각형과 안쪽 삼각형 넓이가 서로 같죠. 여기와 여기도 넓이가 서로 같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이 마름모 전체의 넓이는 이 큰 직사각형의 절반이죠. 그러니 사실 이 부분의 길이가 바로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죠. 한 대각선. 그리고 여기도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죠. 또 다른 대각선입니다. 뭐 다른 대각선이라고 하죠. 다른 대각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마름모의 넓이 공식이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다리 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 꼴의 넓이. 사다리 꼴도 하나 그려보죠. 여기를 아랫변, 여기를 윗변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럼 높이가 되겠습니다. 대각선을 쭉 그으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큰 삼각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고 밑에 있는 삼각형은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한꺼번에 적으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넓이를 구할 만합니까? 방금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넓이는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줄 알면 어떤 다각형의 넓이도 작은 삼각형들로 쪼개서 그 합을 구하면 되니까 어떤 넓이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육각형은 작은 삼각형 4개로 나누어지죠. 이 넓이는 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각형 넓이를 각각 구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어떤 다각형의 넓이도 여러분은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못 구하는 넓이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다각형과 넓이 잘 이해가 되나요? 다음 제15회 방송에서는 비와 비율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